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저희 방송은 보험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험 불만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네 분의 전문가님들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보험에 보여지는 것보다 숨은 가치를 만들어가는 전문가 김성준 전문가입니다. 네, 제주에서 두 아들 키우면서 육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험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는 보험 전문가 서민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물보험 15년 한 길만 걸어온 재물보험 전문가 권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물손해사정사 박대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인사 나눠봤고요. 그럼 오늘 만나볼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바로 화재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인데요. 이 화재가 사실 정말 일상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하지만 이 보험은 왜 대비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화재보험은 꼭 필요할까요, 김성준 전문가님? 네, 꼭 필요합니다. 네. 앵커님 혹시 운전하시죠? 네, 운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이제 자동차도 있으실 텐데 네. 자동차는 좀 얼마 정도 구입하셨어요? 저는 3,500에 구매를 했습니다. 3,500이요? 네. 그럼 거의 한 신차로 구입하셨나요? 네, 바로 알아보시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신차를 이제 구입하셨을 때 보험도 아마 자동차 보험도 이제 가입하셨을 텐데 네. 그 책임보험 있고 종합보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보험만 준비하셨나요? 아니요. 저는 종합보험에 자차까지 가입을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가입을 한 목적이 좀 있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신차기도 하고 네네. 제가 저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났을 때 수리 비용이나 이런 경제적인 손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커버가 좀 불가능하잖아요, 거의. 네. 그래서 이제 저의 신차까지 소중한 신차를 좀 지키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을 해놨습니다. 아, 그렇죠. 아까도 이제 앵커님이 그 화재보험 꼭 필요한 걸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사실 이제 화재보험이라는 게 저희 그 집이 소중한 집이 요즘에는 그 집 가격이 뭐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몇 억대 되는 그 이제 내 집인데 그런 소중한 내 집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게 화재보험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과 똑같이 화재보험도 좀 이렇게 좀 의무보험으로 좀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좀 표를 보시면 자동차 보험도 책임보험, 의무보험이 있듯이 화재보험에도 의무보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무보험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집에 이제 화재가 발생으로 인해서 남한테 이제 피해가 갔을 때 그런 부분을 좀 보상을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책임보험, 의무보험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자동차 보험에서 종합보험이 어떻게 보면 내 소중한 차를 이렇게 좀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종합보험을 가입하듯이 화재보험도 이렇게 종합보험 소중한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종합보험 좀 가입 준비를 좀 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만약에 문제가 발생 시에 좀 형사적인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는 물론 자동차 벌금, 화재는 화재 벌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무보험을 가입하는 그 이유가 요즘에 화재 사고가 진짜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인천 청라에 그 청라 아파트 그 주차장 그 전기차 네, 화재 사고가 화재 이렇게 사고. 발생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뉴스를 보고 이게 유튜브에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영상들을 봤을 때 진짜 화재가 진짜 크게 난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처음에 그 벤츠로 인한 그렇게 화재 사고가 났는데 그 아파트에 그 위에 그 배관의 그런 그 보호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거의 불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화재 사고가 좀 크게 났는데 그때 화재 사고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차 전체적인 손실만 거의 한 100억 원대
100억 원대 그렇게 좀 그 손실이 났다라고 좀 보도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차량만 이렇게 손실이 난 게 아니고 그 위에 이제 아파트 거주하시는 세대수에도 다 이렇게 불이 이렇게 나서 이렇게 피해가 본 게 아니고 뭐 그을음이나 그런 뭐 화재 그런 그을음이나 이상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전자제품이나 이런 부분 일상생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 생활하지 못하고 뭐 지금 계속적으로 피해가 좀 많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피해 보상 금액이 많고 그런 부분을 내가 화재 보험이 없다 하면은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그 화재 보험을 좀 준비를 하는데 그 지금 이렇게 화재 사고 났을 때 이게 이제 의무보험으로 이제 이렇게 개정이 된 게 2009년도 5월달에 실화법 개정으로 인해서 그 실화자 배상 책임이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특수 그 건물에 대한 부분은 의무적으로 이제 화재 보험을 준비를 좀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전기차 화재 사고가 굉장히 큰 화제였잖아요.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나를 비롯한 가족과 그리고 이웃까지 이렇게 연쇄적으로 좀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방지하고 보장할 수 있는 게 바로 화재 보험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화재라는 게 대체 어떤 부분에서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나요? 아, 네. 그 표를 보시면 화재 사고 이제 통계를 낸 이제 표를 지금 보시겠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주택 화재 그리고 뭐 상가나 건물에 대한 이렇게 화재도 있고요. 그리고 공장 화재 그리고 자동차, 철도, 기타 외에 이렇게 화재 사고가 이제 있는데 거의 이제 화재 건수 점유 비율을 보면 주택 화재가 27.6%에 그다음에 일반 화재가 23.7%. 그러면은 지금 100%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50% 다 기준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재 건수가 주택 화재랑 일반 그 사업장이나 건물에 대한 부분이 좀 화재 사고가 많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피해 금액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에 시설이나 그런 고가의 그런 장비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는 그 공장 화재가 났을 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그 피해가 많이 이제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그 각 목적물마다 그 피해가 난 화재 사고가 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 최근에 이제 주상복합 음식점 화재가 났을 때 2021년 4월달에 경기도 남양주에서 이제 화재가 난 건데 여기에 재산 피해만 하더라도 377억 원이 재산 피해가 났고 창고 시설 화재 같은 경우는 21년 이제 5월달에 경기도 시흥에서 이제 났는데 거기는 이제 인명 피해가 이제 한 명이 났고 그다음 재산 145억 원이 이제 피해가 났다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화재 같은 경우도 2000년 11월달에 이제 크게 화재 사고 났는데 이때 인명 피해가 17명 그리고 재산은 4천만 원의 이제 인명 피해가 그 재산 피해가 났고 그리고 판매 시설 화재에 대한 부분은 19년 9월에 재산 피해 716억 원의 이렇게 재산 피해가 났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화재 사고 한번 나면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고 인명 피해가 이렇게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보험이 없다 하면은 그 부분은 오로지 다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재 보험은 꼭 그런 목적물에 따라서 의무 보험이 있듯이 보험을 좀 준비를 좀 하는 것을 권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변에서 좀 잦게 발생하는 화재 보험인 만큼 손해는 최소화하고 또 피해는 반면 보장할 수 있는 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에 표를 보시면요. 여러 화재 중에서도 지금 주거시설의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인명피해도 그만큼 굉장히 크거든요. 이렇게 인명피해가 좀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서민경 전문가님? 네. 보통 앞서 김성주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이 화재의 1년, 그러니까 연간 제일 많이 발생하는 비율이 주택 화재라고 표에 나와 있죠. 그 이유가 보시면 화재 발생하는 연평균 한 18% 정도가 주택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요. 그런데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거의 50%에 육박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보통 화재가 요즘에는 가구 수가 이게 전원주택같이 한 집 한 집 한 집 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가구 주택, 네. 거의 그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도 워낙 고층 아파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번 화재가 났을 때 피해가 한 층만 나는 게 아니라 위아래로 최소 5개 층 이상. 그렇게 되면은 거의 10층 가까이 피해가 있게 되죠. 사실 그 피해액은 너무너무 이제 사실 뭐 몇십억이 아니라 몇백억이 될 수도 있는 피해가 될 수도 있고요. 사망자 수가 거의 반 이상이 되는 이유가 밤 사이에 사실 자다가 화재가 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사실 뉴스를 아침에 딱 틀어보면 밤 사이 어디서 화재가 났습니다라는 뉴스를 제일 많이 보실 수 있으실 네. 거예요. 인명피해가 가장 많은 이유가 그 밤 사이에 아무래도 화재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반 뭐 상가나 뭐 공장에서의 화재도 굉장히 많지만 보통 밤에 발생을 해서 다행히 다 퇴근 후에 발생을 하죠. 하지만 주거는 또 달라요. 잠자다가 화재가 발생해서 연기로 질식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그래서 제일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요즘 주거 생활이 거의 고층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고층 건물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의무 가입이 좀 선행이 돼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명 피해가 많기 때문이죠. 근데 이 화재보험 의무 가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안에서도 의무 가입이 필요한 것과 아닌 것이 좀 나뉠 것 같거든요. 어떤 건물들이 좀 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일까요? 권태진 전문가님. 네, 일단 그 화재 보험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도 그 업무용, 개인용 그리고 이제 그 영업용으로 나눠지듯이 화재 보험도 물건이 이제 그 주택 물건, 공장 물건, 주택과 공장이 아닌 물건은 일반 물건으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물건 따라, 충수 따라, 그 보종 따라서 이제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 뭐 다중이용 업소, 재난배상 책임, 특수건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 우리가 아파트 주택부 화재 보험 그 이 주제인 만큼 특수건물에 대해서만 먼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수건물은 1971년에 엄청나게 큰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대형각 호텔 화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 사건으로 이제 190명이 이제 사망을 하고 60여 명이 이제 부상을 당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이제 합법법,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물들로서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거주하고 출입하는 건물들을 특수건물로 지정을 하고요. 그 건물의 건물주 혹은 건물주에 준하는 이제 단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물 관리단이 되겠죠. 그 관리단의 관리단과 같은 건물주는 의무보험인 특수건물 화재 대물배상 책임, 신체손해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특수건물의 가입 대상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층 이상 건물인데 한 단지 안에 그 건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동은 16층이 넘어가고 어떤 동들은 16층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 단지 안에 하나라도 16층이 넘어가게 되면 그 단지 전체는 이제 특수건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다음에 이제 공장인데 공장 같은 경우는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리고 공장이 아니고 주택이 아니면 일반 물건인데 일반 상가로 이루어진 그런 건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건물들은 11층 이상이 되게 되면 특수건물로 지정이 되고요. 그 특수건물의 건물주는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이외에도 뭐 병원 건물, 국유 건물 그리고 다중시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파트 화재만 좀 알아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아파트들에서 특수건물 근데 이제 의무가입 대상이 되고 나면 가입되기가 건물을 지었을 때 특수건물로 아직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험가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화재보험협회에서 이 의무보험 가입 대상을 관할을 하니까 그쪽에 점검 의뢰를 띄우고 보험가입을 준비를 하시는 게 실수를 하지 않는 첫 번째 방법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좀 의무 보험 가입 대상의 특수 건물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건물들, 뭐 혹은 공장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예시들을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의무 보험이라는 틀 안에서 좀 보험을 준비하는 방식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혹시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일단은 그 크게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에 한 번 보험료를 내서 이제 그 1년마다 갱신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화재 보험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보험을 이제 일반 기업 특종 보험이라고 합니다. 일반 보험이라고 하고 매월 납입을 하면서 3년, 5년, 10년 만기를 두고요. 뭐 환급형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소멸성으로 할 수도 있고 만기를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보험이 이제 장기재물 보험이에요. 두 가지의 큰 차이점은
화재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여러 번 나더라도 가입 금액이 계속 충전이 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내가 가짜 안에 TV하고 가재도구가 4천만 원인데 화재가 나서 1,000만 원이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쓸 수 있는 한도는 3천이 되는데 바로 복원이 되는 게 있어요. 이 가입 금액 자동 복원이 되는 게 장기재물 보험이고요. 일반 화재 보험은 자동 복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험료 차이는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개별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목적물인데, 자, 먼저 지금 뭐 장기 재물이냐,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는 보험이냐, 이 상품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목적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에 자차 넣고 블랙박스 넣듯이 우리도 이제 우리 건물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외부 그 형태를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건물인데, 자, 건물 그리고 안에 이제 치장을 하고 인테리어라고 하죠, 보통. 그게 이제 시설. 그리고 이제 살림살이라고 하는 게 가재도구. 그리고 이제 뭐 공장이나 음식점 같은 데는 이제 완성품을 만들기 위한 반제품, 완제품 이런 것들을 동산이라고도 하고 재고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동력을 가지고 생산을 하는 거, 물리량을 변화를 시키는 것들을 이게 기계 장치라고 하는데, 주택 물건에는 건물 부속과 가재도구 두 가지밖에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설정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거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건물인데 저도 이제 실무에서 그 이제 많은 질문이 이제 오는 게, 건물 부속이라는 게 뭐냐, 건물이 뭐냐. 그러면 자, 집이 내가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있어서 내가 집이 시세가 10억이다. 그럼 10억을 넣어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상상을 해보죠. 직접적으로 이제 화재 피해를 본 것들, 그음으로 연기 입은 것들, 스프링클러가 터지면서 장판 젖고 벽지 젖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또 치워야 되겠죠. 다시 이제 재설치를 하고 청소하는 비용, 잔존물 제거하는 비용도 들어갈 거고요. 이런 비용들을 보상을 해주는 거지, 땅값이 반영이 된 시세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 공사비를 넣는 거지, 거기에 이제 집값을 넣는 거는 아닙니다. 그 굳이 보험료만 낭비하는 격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하는 건 어떡하냐? 1호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1층 전체 면적이 뭐 1,000평, 2층이 1,000평, 3층이 1,000평, 10층이면은 10,000평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갔던 공사비가 건물 들어갈 때 들어갔던 재료비, 그리고 건물 지을 때 창문을 달지 창문 뚫려 있는 상태에서 들어와서 우리가 창문을 설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럼 건물을 지을 때 창문도 설치하고 냉난방 설비도 설치하고 전기 시설도 설치하고, 철근 콘크리트는 방수 기능이 없죠. 이따가 박대범 대표님, 그 송혜상 강사님 말씀하실 건데, 누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방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건물을 다 짓고 나면 외벽에 이제 방수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면 욕실 같은 데도 바닥에 욕실 방수 공사를 해야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건물 공사비라고 해요. 건물을 지을 때 들어갔던 공사비들. 자, 그 공사비 같은 것들을 다 건물 부속이라고 하는데, 이 공사비가 만약에 1,000억이 들어갔다. 그 1,000억을 가지고 면적을 나눠야 되는데 이걸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대략적으로 요즘 보통 1급 철근 콘크리트가 500에서 700만 원 정도 들어가면 평당 500에서 700만 원 그냥 신축 단가를 적용해서 건물 부속을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건물 다음이 가재도구인데, 가재도구는 뭐 일반적으로 내 집안에 이제 살림살이들이 화재가 났을 때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은지 그걸 이제 집어넣고요. 그리고 임시거주비 얘기가 이제 청라 아파트 얘기가 아까 나왔었는데, 내가 이 집에서 이제 거주를 할 수 없는 거예요. 한여름에 화재가 나가지고 우리 집에 직접적으로 연기가 들어오거나 화재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거나 소방수가 터진 건 아닌데, 물이 단수가 되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임시거주비를 넣더라도 실제로 직접적인 화재 손실로 인해서 그걸 복구하는 기간 동안에 임시거주를 하는 비용이 임시거주비가 나오는 거지, 그냥 단전으로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임시거주비를 안 넣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임시거주비도 넣어줘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화재 발생 시에 우리 집에 있는 내 거를 담보하는 것들은 대부분 들어갔고요. 이제 화재 배상 책임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소정의 관리비를 내서 아파트 단체로 이제 그 관리단에서 보험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화재대물, 특수건물 화재대물 배상 그 의무보험 10억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근데 왜 화재 배상을 따로 가입을 해야 되냐? 그 화재대물은 뭐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들 이런 것들은 화재대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임시거주비 같은 것들도 한도가 부족하면은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데 10억이 모자라면
내가 따로 10억을 또 가지고 있으면 합쳐서 20억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 배상도 아파트 단체 보험에서 가입돼 있지만 나도 따로 가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이제 화재가 나면 혹시나 이제 또 큰 뭐 인명 피해가 나거나 형사상 책임을 묻게 되면 화재 벌금 또한 이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재 벌금도 넣어주는 게 좋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감가상각이라는 게 되잖아요. TV 같은 경우에 예전에 100만 원 주고 샀지만 지금 다시 살 때 200만 원이 된다. 근데 이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이 200만 원으로 주지는 않거든요. 보상을. TV를 구입을 한 지 5년이 됐다. 그럼 보통은 연 한 8% 정도 감가상각을 해서 5, 8, 40% 감가를 하면 거의 200만 원 주고 TV를 새로 사야 되는데 12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게 제조달 차액, 복구지원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구성을 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아파트에서 가입한 단체보험과 내가 따로 가입한 단체보험이 약간의 중복되는 게 있지만 조화를 이루어서 전반적인 보장을 좋게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이 보건 유무에 따라 나뉘는 일반 화재보험과 그리고 장기 화재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사실 내가 담보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칫 생소할 수 있는 목적물 용어와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부분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박대범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아파트 거주자분들도 화재보험 사실 굉장히 많이 가입하시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화재가 발생한 세대의 보험으로 내가 그냥 배상을 받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가능할까요? 예, 그 발화 세대에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발화 세대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부러 화재가 발생시킨 세대, 방화를 제외하고 모든 화재는 실화라고 합니다. 이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발화 세대에서는 그 실화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경감을 하게 되어 있고 경감을 하다 보면 100%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세대에서도 따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아주 유용한 특약으로는 아까 이제 권태진 전문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시거주비 특약, 복구비용 지원 특약, 폐기물 처리 비용 특약, 풍수재 특약 등을 가입을 하신다면 어떠한 화재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셨을 때 그 부족한 부분은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담보 특약임이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 세대의 화재보험으로 배상을 받는 것이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특약 안에 있는 상품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주택 화재 배상 책임과 또 특수건물 화재 배상 책임 말고도 상가 건물별로 좀 이 업종에 따라서 배상 책임이 다를 것 같거든요. 좀 이 차이가 클까요? 네, 그 업종별로 배상 책임 상품명이 다 다르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뭐 설계사분들에게 강의를 할 때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배상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가입 당시에 최대 한도 금액으로 가입을 하셔라. 그런 부분을 반드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내 업장의 사고로 인해서 타 업장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그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이 정말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상 책임 종류에 따라서 업종마다 좀 다르게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사업장 업장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 휴게 음식점, 공장, 소형 판매 시설, 미용실, 학원, 오락 체육 시설, 차량 정비 업체 등 다양하게 있고 조금 더 세분하게 나눠 보면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시장, 소형 판매 시설, 일반 판매 시설, 대형 판매 시설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업종 요율을 반영하는 조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방화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업장에 대해서는 그 업장의 요율만큼만 가입을 하시면 되시고 그 방화구역이 없는 업장에 대해서는 그 해당 층에 해당 건물에 가장 위험률이 높은 요율로 설계 가입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음식점에서는 음식점 의무보험으로 살펴보면 1, 2층에 100제곱미터 면면적에 사용되는 음식점에는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 재난배상책임보험, 지하에 66제곱미터 평방미터에서는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1층 음식점이나 숙박업, 그다음 지하 2층의 음식점이나 PC방 업장의 대표님들은
재난배상책임보험과 다중이용업소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음식물을 제조 판매하시는 음식점 사장님들은 음식물 배상책임 담보특약을 반드시 좀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해당 음식점에 음식을 취식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이제 배탈이 나거나 탈이 난 경우에 그 부분을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고요.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업장에서는 가스 사고 배상 책임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든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주분들께서는 반드시 귀 기울여셔야 할 담보특약인데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입니다. 모든 업장에서는 영업을 재개하시기 때문에 영업 중 발생되는 누수 사고 또한 부상 사고를 대비할 수 있는 담보특약인 점 반드시 유념하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업자분들께서는 오늘 증권 한번 확인하셔서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 책임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업종과 그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종류에 대해서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까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 의무 가입 이 안에서 공장에 대한 예시를 설명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공장 같은 경우는 화재 보험을 좀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그 사실 일반 상가 주택의 빈도수는 아까 이제 우리 김성준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빈도수는 주택가, 상가 쪽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만 규모면으로 보게 되면 공장 화재 같은 경우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장 화재 보험을 특별히 잘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걸 추천드리고요. 공장 화재 보험은 말 그대로 공장이라는 곳은 특성상 어떤 제조물을 만드는 가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목적물을 반드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문의를 하신다면 우리가 건물이라는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제 비바람을 막아줘야 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 그 공간 안에서 어떠한 제조물을 생산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장치가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 공장 안에서는 제조물을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생산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부 재료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원부 재료가 재고 자산이라는 목적물로 건물, 기계, 재고 자산 이 세 가지 항목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될 목적물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공장이라는 특성이 사실 뭐 화학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계가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대형 화재로 번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 어떤 부분들을 좀 잘 따져봐서 가입을 해야 하는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화재 보험이 준비가 안 되어 있으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부분 전문가님들께서 설명해 주신 이 모든 부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내가 준비되어 있는지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화재보험 안에 있는 담보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민경 전문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는 사실 전문가인 저희들도 이거 뭐지? 라고 다들 엄청 많이 사실 시청자분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세요. 네네.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화재보험 얘기를 하다가 아랫집이 누수가 났을 때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때 뭘 싸요? 라고 물어보면 일상배상 책임이요 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크게 일상배상 책임 담보가요. 가족 일상 책임이 있고요. 그냥 일반 일상 배상 책임 담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가족이 붙었냐 안 붙었냐에 따라서 이 대상자가 달라져요. 그래서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담보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가 사고가 나지 않았고 혹시 내 아이가 사고를 뭔가 내었을 때 그때도 그 엄마 거에 있는 가족 일상 배상 책임 담보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내 담보가 그냥 일상 배상 책임 담보인지 가족 일상 책임 담보인지 한 번은 점검을 하셔서 내게 혹시 그냥 나만 혹시 사용이 가능한 건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일상 배상 책임 담보가 뭐지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일상생활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이나 뭔가 재물에 손괴를 입혔을 때 그거에 대한 배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 책임 관련된 담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제일 많이 쓰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죠. 두 아들을 키우고 있잖아요. 네. 네, 사고 많이 칩니다. 그냥 남의 집에 쉽게 얘기할게요. 저희 엄마네 이제 할머니 집에도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배트를 막 휘둘러. 그래서 배트 휘두르다가 TV를 빵 하고 쳤어요. 아이고. 그러면 TV가 어장창 되겠죠. 자, 요럴 때 일상배상 책임담보를 이제 제 걸로 저희 아이를 할 수, 저는 가족 일상배상이 있거든요. 네네. 이럴 때도 사용 가능하고요.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사실 누수일 때 제일 많이 쓰기는 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누수, 아랫집에 누수가 나서 집주인이 내가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랫집은 타인, 그 사람들의 물건에, 이 재물에 손괴를 입혔기 때문에 이 담보가 사용이 가능해요. 근데 한 가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분쟁 사례가 충분히 있는 것들인데요. 그 누수로 그러니까 주택 거주 중에 사고가 난 거에 대한 예시를 좀 표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2012년도에 일상생활 책임담보를 그 박띵띵님이 가입하셔서 그 소유의 주택을 그 본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를 했어요. 근데 2017년도에 이 집을 전세를 주게 됐습니다. 그럼 새 입자가 들어오겠죠? 근데 그때 보일러가 터져서 누수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벽지 교체 비용이랑 이런 걸 보상을 해줘야 돼서 이 박띵띵님이 자기 증권에 있는 일상배상 책임으로 청구를 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가 내가 살고 있지 않고 전세를 줬기 때문이에요. 자, 이 부분이 혹시 많은 분들이 좀 사실 잘 모르고 계시는 분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집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저는 화재보험을 내가 살고 있는 집도 당연히 준비하셔야 되지만 세를 준 집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전세를 준 집에 아랫집에 누수가 났을 때는요. 내 화재보험에 임대인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가 있었다라면 아마 사용이 가능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내 일상배상으로 청구를 하셨었고 그거는 내가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12년도에 또 가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거절이 되었고요. 그리고 일상배상 책임담보에 또 한 가지 주의점은 자기부담금이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이게 가입 시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일 때가 있었고요. 어떤 때는 20만 원일 때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이 일상배상 책임담보에 누수 관련된 담보는 50만 원이 자기부담금이 있다라는 거 한 번쯤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1인만 보장이 가능할지 혹은 다인일지 이 대상 범위가 다르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분님들께서도 놓치고 있지 못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듯이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안에서 누수가 가장 많이 또 활용이 되는 흔하게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성준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서민경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제 분쟁 사례에 대한 부분에서 뭐 사실 이제 보상이 안 나가고 면책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런 담보들을 잘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은 이제 보상을 받는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내가 거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전세를 줬고 그럼 나는 임대인,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은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임대인 배상 책임을 이제 가입을 해야지만은 누수 시에 혹시라도 그 밑에 집에 피해 본 그런 부분들을 보상이 나갈 수 있는데요. 근데 이 가입 시기에 따라서 제가 팁 하나 더 드리면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그 임대인 배상 책임 보험을 준비하지 않더라도 요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또 보상이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를 보시면 그 기준이 2020년 그 4월 이전이냐, 증권상 이후냐에 따라서 2020년도 4월 이전은 어떻게 보면 내가 거기에 거주를 해야지만은 좀 보상이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내가 거기 거주하지 않고 예를 들어 전세를 줬다든지 그러면은 거기에는 꼭 임대인 배상 책임 그 담보를 보험을 좀 가입을 해야지만은 보상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2020년도 4월 이후에는 내가 만약에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 그 담보가 있다 하면은 내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을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지금 임대를 준 그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그 집을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쪽 내가 전세를 준 그 집으로 설정을 만약 하게 되면은 밑에 누수가 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라고 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2020년 4월을 기준으로요. 이 가입 시점에 따라서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을 가입한 경우에는 여기에 따라서 좀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이 가입 시점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집의 누수 공사 비용도 보장받을 수 있는 걸까요? 네, 거의 보통 뭐 배상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집의 잘못을 인해서 다른 집에 피해를 줬을 때 인적이든 아니면 물질적이든 그런 부분에 이제 보상이 나가는 건데 지금 그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 집은 그러면은 보상이 가능하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표를 보시면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법 제 680조 손해 방지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 방지와 경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집의 문제로 인해서 밑에 집에 누수가 났고 피해 보상이 가면은 우리 집에 만약에 공사를 이걸 안 하게 되면은 계속 그 피해 금액이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을 위해서 또 공사도 해야 되겠지만은 아랫집의 피해를 더 많이 하지 않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비용도 일부 전액 다 나오진 않지만은 거기에 뭐 누수 탐지기라든지 그리고 이제 배관 공사 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또 보상이 좀 나가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밑에 집 피해 보상 금액이 나가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손해 방지 비용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면은 내가 유용하게 내가 우리 집 공사한 비용도 좀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또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서 좀 주의하거나 뭐 보장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족 일상 배상 책임에 그 보상이 해당이 안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기 표를 보시면 첫 번째로 이제 고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건 이제 보상이 안 나가는 게 맞죠.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업무적인 사고에 대한 손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 이제 그런 나로 인한 그런 부분이 업무적인 아닌 내 일상생활 중에 나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 보상만 좀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이 살고 있는 친족에 대한 손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거를 내 가족이기 때문에 배상 책임을 할 수는 없고 나와 연관이 없는 타인, 제3자인 배상 책임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 주택에 대한 손해. 내 주택에 대한 손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집에 만약에 남한테 피해가 가지가 않고 우리 집에 배관만 보일러만 터져갖고요. 우리 집에 뭐 장판이라든지 벽지가 그렇게 뭐 피해가 났다.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의 제3자의 피해 보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집에 관련된 그런 피해 보상은 보상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다섯 번째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 이런 부분도 해당 사항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폭행으로 인한 손해. 만약에 폭행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면은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 다 뭐 지금 때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그런 것까지 다 보상이 된다고 하면은 너무 진짜 그렇죠. 문란하겠죠. 그래서 이런 폭행으로 인한 손해도 보상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 차량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험 그쪽으로 좀 보상이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부분은 좀 보상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보장이 되지 않는 7가지 세부 사항까지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화재 보험과 그 안에 있는 담보인 일상생활 배상 책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시청자분들이 좀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몇 가지 좀 추려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건물주가 화재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임차인도 이를 중복으로 좀 가입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서민경 전문가님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특히 상가에 이제 들어가 계신 분들 이 얘기 참 많이 하세요. 내가 건물주가 아닌데 굳이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이
내가 꼭 있어야 돼요라고 묻는 분들이 종종 있긴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건물주분은 정말 건물에 대해서 화재보험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겠죠. 근데 들어가 계신, 그러니까 내가 임차인으로 있으실 때 만약에 내 잘못으로 인한 화재가 났다라고 하면 사실 그 배상은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건 건물주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보험을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임차인이 사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시설 집기 같은 것들은 본인 거잖아요. 건물주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주들이 갖고 있는 화재보험에는 시설 집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좀 내가 혹시라도 화재가 났을 때 내 시설 집기까지도 잘 보장을 받고 싶다 하시면 임차인 분들도 화재보험을 꼭 필히 준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배상 주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가입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의무 보험이 있는데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 또 가입해야 하냐 이런 질문이 또 함께 들어왔습니다. 권태진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그 재물보험이 조금 이제 뭐 복잡한 게 자동차 같은 경우에 내가 사고를 냈는데 내가 운전 주행 중에 사고를 냈다. 뭐 주행 배상 책임, 내 차에서 화재가 나서 옮겨 붙었다. 내 자동차 화재 배상 책임. 뭔가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데 재물보험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은 음식물 배상만 필요하겠죠. 주차장 이제 관리를 하는 곳들은 주차장 배상만 필요하겠죠. 자, 이걸 선택할 수 있게 세분화시켜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헷갈려요. 이게 좀 오류가 있는데, 자, 이게 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곳들이 어떤 곳이냐면 이제 복합상가입니다. 뭐 우리가 길에 보면 이제 한 11층 복합 건물인데 거기 안에 병원도 있고 학원도 있고, 자, 그럼 이 밑에 지하 주차장 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일단 1번 화재 배상 책임이 1번이 있고요. 화재가 아닌 사고들 중에 이 안에서 누수로 인한 배상, 그리고 저런 것들 많습니다. 계단에 배달 기사가 이제 배달하러 올라가다가 좀 급해가지고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날에 이제 그 조명이 좀 어두웠던 거예요, 복도에. 그래서 넘어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공용 복도에서 사고가 난 거니까 건물주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이 필요하겠죠. 자, 영업배상 책임. 그리고 지하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주차장 배상 책임. 그 주차장 배상 또 내가 발레 파킹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요. 거기에 만약에 건물주가 또 내가 음식점을 하나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음식물 배상 책임도 필요할 거고. 자, 여러 가지가 이제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 중에 의무보험은 일반적으로 화재 배상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네. 그럼 나머지는 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필요해서 가입을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자동차 보험으로 따지면 자차, 그리고 남한테 물어줘야 되는 배상 책임, 이 둘 중에 만약에 하나만 가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걸 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근데 대부분 건물주분들이나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하나만을 고른다라고 하면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배상이 왜 그러냐면 이제 다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내 거는 내가 안 받으면 되는 건데 배상은 내가 이거 만약에 내가 그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되는데 내가 보험이 없습니다. 누수로 인해서 내가 임차인한테 피해를 줬는데 보험이 없어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변호사를 써서 소송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내가 보험이 있다라고 하면 아까 그 누수 손해방지 비용 말씀하셨는데, 자, 보험회사의 손해를 경감해주기 위해서 사용한 유익한 비용, 내가 만약에 그 소송에서 지게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런 소송이 들어왔을 때도 변호사를 직접 이렇게 위임 소송을 해주든지 변호사 비용을 지원을 해줘서 내가 소송에서 싸울 수 있도록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났을 때 대물 접수하면 내가 상대방 차주랑 얘기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상 책임은 저는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내가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 사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배상 책임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의무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재 배상이 포함이 되는데 영업배상 같은 경우에는 화재가 아닌 사고를 배상해주기 때문에 둘의 보험은 이 중복이 아니다, 아예 다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 분들께서는 이 영업배상은 그래도 꼭 챙겨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업장의 연장선인 것 같은데요. 영업장 내에서 만약에 직원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서민경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영업배상 책임 담보로 혹시 우리 직원이 다쳤을 때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안 돼요. 아, 네. 네, 이 영업 배상 책임 담보는 말 그대로 그곳에 오시는 손님, 타인을 위한 보험 담보라서요. 사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다쳤거나 뭔가 잘못됐을 때 배상을 받으실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대신에 그 종업원 신체장애 보장 특약이라는 게 따로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따로 있어요. 네, 그걸 해놓으면 내 종업원을 조금 지킬 수 있다라는 걸 조금 알 수 있고요. 직원분들은 사실 이 영업 배상이 아니라 산재 처리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보상 범위가 타인, 즉 제3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직원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권태진 전문가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 배달이나 테이크아웃만 하는 업체들도 요즘 상당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업체들도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이 좀 들어왔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부분이죠. 이제 네.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이제 매장에서 손님들이 이제 만약에 다쳤다, 넘어졌다, 찌개를 서빙을 하다가 만약에 화상을 입혔다 이런 것도 눈에 보이는데 음식물 배상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정말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이 사회적으로 이제 누가 약자나 누가 강자라는 걸 이렇게 논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제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라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확보를 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쟁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근데 현실은 내가 이 매장에서 음식을 먹었고 이 음식 먹은 걸 가지고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가족들이 장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면 사업장에 청구를 하고 갈 때까지 가면 사업장에서는 억울하게 좀 이렇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보험이 없으면 실제로 이제 뭐 김밥 그 매장 같은 경우에 뭐 몇 년 전에 이렇게 김밥을 먹고 이렇게 배탈 났던 이런 사건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만약에 100명이 한 명당 100만 원씩 100명 물어주면 1억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걸 내가 한 명 한 명 합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죠? 그리고 테이크아웃만 하는 것들은 특히 매장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많은 것들을 커버하려면 테이크아웃까지도 되는 곳들은 항상 음식물 배상은 저는 항상 꼭 법적인 필수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업체들도 이 필요성이 가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점점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 가입을 해주시면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좀 그래도 좀 여력이 남아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김성준 전문가님께 여쭤보려고 하는데 화재 보험이 경비 처리가 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좀 답변 가능할까요? 네, 그 세무법상 경비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저희 그 사업자,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 처리를 세무상 할 수 있는데 일반 저희 개인적인 그 가정에 화재 보험 드는 거는 그런 경비 처리는 할 수는 없고요. 네. 일반 사업자나 그다음에 법인 사업자는 경비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거기에 이제 보장성 보험료 그리고 적립보험이 사업비만 좀 뺀 부분만 일부분만 좀 이렇게 그 경비 처리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집의 안전 필수품 화재 보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이에 포함되어 있는 담보 중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까지 다양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 그리고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